최근 중국에서 개통한 해저터널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저터널은 앞으로 있을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행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 없이 중요한 터널이었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60조 원에 걸쳐 시공된 터널이 단 15일 만에 무너지면서 그동안 쉬쉬하던 각종 비밀들이 드러났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일 중국 대련시는 중산구와 간징지구를 잇는 5.1km의 해저터널을 개통했습니다. 개통 당시 공영방송을 통해 100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중국이 개발한 첨단 굴착 공법이 사용되었다고 소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개통된 지 보름 후 터널 내부로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첨단 공법이 적용된 터널에서 이렇게 빨리 물이 새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국영 언론인 환구시보에서는 터널의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해저터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북지역 특성상 폭설이 자주 내리는데 이때 발생하는 해기차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누수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겨울에 바닷물과 공기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시공할 때 결로와 균열이 생겨 11월에서 서울까지는 공사가 중단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중국했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에 중국 당국이 이렇게 재빠르게 수습 보도를 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해저터널이 중국에서 오래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터널 굴착 기계를 사용하는 TBM 공법은 현재 터널을 뚫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련터널에서 말하는 최신 공법이 바로 이 공법이며 TBM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국내 공사만 1년에 300개씩 발주될 정도로 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토록 터널 개발에 집중한 것은 올해 시공 예정인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잇는 총 길이 123km짜리 보아이만 해저터널 때문입니다. 둘의 거리를 직선으로 놓고 보면 110km에 불과하지만 이를 육로로 돌아갈 경우 2000km나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미 1980년대부터 계획이 있었으나 기술의 부재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터널 길이 123km는 말도 안 되게 길어 보이지만 경로상 경유지가 되어줄 섬들이 줄지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난이도는 대폭 낮아지는데요. 섬이 없는 최장 직선 거리도 42km에 불과한데요. 1980년대에 완공된 영국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례가 필요한데요. 다른 해저터널을 통해 앞서 소개한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하고 투자자를 모으고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단 15일 만에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것이죠. 반면 한국은 세계 5위에 기록된 보령 해저터널을 시작으로 터널 시공 기술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보령 해저터널의 결로 현상으로 인해 터널 전체에 물기가 생겼었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제트팬과 제습기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해결했죠. 먼저 튀르키예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간 해저터널이 한국 건설사의 기술로 건설 운영되고 있죠. 총 길이 5.4km의 복층 해저터널로 보스포루스의 옆을 가로지르는데요. 사업 과정에 사용된 TBM의 경우 단면 직경이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하며 무게 3,3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최근엔 영국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시청 바로 옆에서 템스강을 지나 오투 아레나까지 이어지는 실버타운 터널 건설도 한국 기업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하철, 고가도로, 케이블카 등 여러 시설물은 물론 서류상에 구조되지 않은 구조물도 허다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한국의 기술이 이에 부합하며 현재도 순조롭게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실 공사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중국 선전에는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대피 소동이 벌어지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세크플라자는 1990년대 건축된 75층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으로 바람에 민감한 고층 빌딩은 봉진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제진 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제진 장치가 고장이라도 난 것인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물 안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 취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好的，全，我们现在顺着镜头可以看一下，我现在就是在这个赛格电子市场的这个门口啊，现在可以说呢，赛格这个大楼呢属于一个半封闭的状态，整个楼的外围呢是拉起了警戒线的，那么呢，但是还是商家呢是可以进出的，这里呢是一个大型的一个电子产品的一个批发市场，现在呢到了今天呢，根据这个公告的提示啊，那么我们看到很多的商家呢是可以进去取自己的物品，那么很多人呢取了自己的产品之后呢，就先暂避离开的。但是也有一些低层的一些商家呢，他们仍然是在里面呢继续的营业和发货但是整体里面的情况呢是人数呢是比较少的了。那么至于它的安全性方面呢，我们今天也是特别请到了深圳大学土木工程系的系教授这个系主任周海俊教授，我们来解读一下。周教授，之前是您跟我们也解读过这个虎门大桥晃动当时的一个情况那么现在这个赛格的大楼的晃动的话，您看它的安全性上，我们需不需要特别的担忧？这个楼呢，我也是昨天留意到，就是说在新闻上有报道，看这个震动的情况呢，它只持续了就是大概半个多小时，然后今天现在来看呢，这个楼就是说没有任何震动。在这种情况下呢，因为这个震动幅度也虽然就是说我们大家能感觉到，而且呢引起了人的恐慌，但是从结构受力的这个角度来说呢，因为它后边就没有再持续震动了，从安全性上来说呢，这个结构是没有什么太大问题的。 당시 이런 식으로 자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건물의 안전성을 증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 근처에 사는 한 네티즌은 건물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과 비교했을 때 살짝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공문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언론이나 SNS에 보도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인부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작업에서 사용되는 줄자의 눈금이 전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금 간격을 줄여 특수 제작한 줄자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시찰 나온 관계자들에게 조작된 줄자로 길이를 재건축자재를 절약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자들을 현장에서 한데 섞이면서 일반 작업자들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작업을 해도 각기 다른 결과물이 나와 우리가 아는 중국의 불량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죠. 추가로 이런 치졸한 계량 기구들을 사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红了，很疼。的这个已经啃了，啃到位置了。这测出来那么长，那么深的，都是防磨的。而且已经反映到房开那边，他们就临时现在就是已经处理过了，然后我们今天回来又出现了这个问题，之前这是已经处理好的状态。泡沫这里。多了，差不多是销量的这东西，看好这样的质量，这样的东西看好我这样的轻轻一点，这变成了是那样的东西，这种房屋质量大家做起来可靠吗？安全吗？但经过业主们的实际测量后发现，泡沫填充的面积已经超过柱内一大半。开发商又解释说会在后续进行填充修复，可业主们哪里咽得下这口气？施工中使用泡沫对柱子进行填充属于正常现象。 오늘도 중국의 건물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바쁜데요. 한편 해저터널 하면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죠. 일본 정부는 이때 녹아내린 해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했고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2019년 국제환경단체로부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이 수년째 반대 성명을 내고 있으며 자국의 어민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인데요. 오는 23일 한국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며 점검 포인트를 다수 요구한 바 있는데 시찰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내부적으로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장거리로 해저터널 관련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난색을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감수할 가치도 없는 위험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